소로는 월든의 봄에서 자연의 변화, 특히 잎의 성장을 통해 생명의 경이로움을 강조합니다. 그가 잎에 대해 묘사한 부분들은 단순한 식물의 성장이 아니라 자연의 창조력과 신비,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1. 이 지구의 창조자는 단지 잎사귀 하나에 대한 특허권을 따놓았을 뿐이다. 소로는 자연의 창조자가 잎사귀 하나를 창조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완벽한 창조의 원리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잎사귀는 자연의 기본적인 단위로 작은 잎 하나가 자라나는 원리 속에 자연 전체의 창조 원리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마치 잎사귀가 자연의 상형 문자처럼 신비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인간이 이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로는 언젠가 상폴리온 같은 사람이 나타나 이 자연의 상형 문자를 해독할까? 여기서 상폴리온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한 프랑스 학자로, 소로는 자연이 품고 있는 신비가 마치 고대 문자처럼 인간이 해석해야 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즉, 잎 하나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가 아니라 자연이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철학적 탐구라는 뜻입니다. 이 언덕 비탈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우거진 포도 농원의 풍요보다도 더 나를 들뜨게 하고 있다. 는 봄의 언덕 비탈에서 새싹이 돋고 잎사귀가 자라나는 광경을 보며 그 어떤 풍요로운 농장보다도 더 감동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포도 농장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가꾸는 자연이지만 언덕 비탈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잎사귀 성장은 자연이 스스로 창조하는 순수한 생명력입니다. 그는 자연이 스스로 살아 숨쉬며 성장하는 모습이야말로 인간이 감탄해야 할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로의 봄에 대한 잎사귀 묘사, 다른 부분 설명. 소로는 봄의 잎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봄이 되자 나무들은 다시금 잎을 펼치며 옷을 갈아입는다. 나무가 겨울을 견디고 새로운 잎을 내는 과정을 인간이 계절마다 새 옷을 갈아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순환과 재생을 의미합니다. 2. 잎사귀는 태양의 인장을 품고 있다. 잎은 햇빛을 흡수하며 자라고 태양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통해 잎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간직한 신비로운 존재로 표현됩니다. 새로운 잎은 마치 손을 펼치며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잎이 돋아나는 모습을 기도하는 손에 비유하며 자연이 단순한 생물이 아니라 신성한 존재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상징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4. 결론. 소로가 잎을 통해 전달하려는 철학적 메시지. 소로는 잎을 단순한 나무의 일부로 보지 않고 자연의 신비를 담은 작은 우주로 여깁니다. 작은 잎사귀 하나에도 자연의 창조 원리와 순환의 법칙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잎을 묘사하는 소로의 방식은 단순한 생물학적 관찰을 넘어 철학적 성찰과 자연의 신비를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연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소로의 봄에서 잎이 돋아나는 경이로움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햇빛을 머금고 반짝이는 새로운 잎사귀, 자연의 상형 문자를 해독하듯 잎을 관찰하는 철학자의 모습, 봄이 깨어나는 푸른 언덕과 조용히 자리 잡은 소로의 오두막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이 소로의 자연과 철학, 생명의 순환에 대한 경외심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월든의 봄강에서 소로가 자연과 지구의 생명력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것이 아니겠는가? 소로는 자연을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비유합니다. 자연은 인류를 탄생시키고 키워온 근원적인 존재이며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그 영향을 받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즉, 인간과 자연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2. 땅속에 웅크리고 있던 얼음이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봄이다. 소로는 봄을 겨울 속에 웅크리고 있던 얼음이 녹아 땅 위로 흐르는 순간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봄을 단순한 따뜻한 계절로 보지 않고 지구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깨어나는 순간으로 바라봅니다. 얼음이 녹아 흐르는 모습은 마치 새 생명의 탄생과도 같으며 이 과정이 있어야 푸른 잎과 꽃이 피어나는 봄이 뒤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자연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 마치 신화가 있은 다음에 순수한 시가 뒤따르듯이 소로는 자연의 변화를 문학적인 요소와 연결합니다. 봄이 얼음이 녹은 후에야 완전한 형태로 오는 것처럼 인류의 문학도 신화 같은 원초적인 이야기가 있은 후에야 순수한 시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즉,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정신적인 성장 과정은 서로 닮아 있으며 봄의 도래는 단순한 계절 변화가 아니라 자연이 창조의 과정 속에서 완전한 형태로 발전하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를 넘어 인류의 문명과 창조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겨울의 노기와 소화 불량을 알아내는데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을 성쉽지 않다. 소로는 겨울을 병든 상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울 동안 땅은 얼어붙고 식물은 자라지 않으며 생명 활동이 멈춘 듯 보입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서 얼음이 녹고 물이 흐르며 이 과정에서 겨울의 나쁜 기운과 정체된 상태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병을 앓다가 나아지는 것과 같은 과정이며 자연도 끊임없이 정화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지가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으며 갓난아기의 손가락을 사방에 뻗치고 있다는 생각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한다. 소로는 봄이 오면서 녹아내리는 얼음과 새롭게 움트는 생명의 모습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께 비유합니다. 기저귀를 찬 돼지,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돼지. 새롭게 돋아나는 식물과 움직이기 시작하는 자연의 모습. 이러한 비유는 지구가 단순히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이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한다는 의의를 전달합니다. 6. 자연이 대지의 내부에서 한창 불을 떼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얼음이 녹고 봄에서 지구가 내부에서부터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온 상승이 아니라 자연의 내부에서부터 생명의 힘이 넘쳐 흐르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즉, 지구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자체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체라는 의미입니다. 7. 지구는 책장처럼 차곡차곡 층층으로 쌓여 주로 지질학자와 고고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나 되는 단순한 죽은 역사의 조각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소로는 과학적인 시각과 철학적인 시각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질학자와 고고학자는 지구를 연구하며 이를 과거의 역사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소로는 지구가 단순한 화석과 역사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즉, 지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창조되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8. 그것은 살아있는 시이며 꽃과 열매에 앞서 피어나는 나무의 잎은 화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포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잎이 먼저 돋아난 후 꽃과 열매를 맺듯이 형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이 움트고 발전하는 창조의 공간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변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즉, 자연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지구 내부의 위대한 생명에 비하면 온갖 동식물의 생명은 단지 기생적인 것일 뿐이다. 소로는 지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동식물의 생명은 지구의 생명력에 비하면 아주 작다는 의미입니다. 즉, 지구는 단순히 동식물을 위한 터전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대지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어떠한 제도들도 도공의 손에 놓인 진흙처럼 그 형태가 항구적인 것은 아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사회제도와 문명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로는 자연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만든 법과 사회구조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인간 사회의 유동성과 한계를 깨닫는 철학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부분은 소로가 지구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목입니다. 지구는 살아있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창조되고 있다. 자연의 변화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창조 과정이다. 인간 문명과 제도 역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다. 소로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든 호수가 녹아가며 얼음이 갈라지는 모습, 지구의 깨어남과 봄의 시작을 상징. 호수 주변에 눈 덮인 나무들이 새싹을 틔우는 모습, 겨울에서 봄으로의 전환을 강조. 호숫가에 서서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철학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나타냄. 땅 속에서 따뜻한 에너지가 올라오고 고대 화석과 지질층이 녹아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하는 이미 지구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임을 표현. 이 그림이 소로의 철학과 자연의 끊임없는 순환, 그리고 월든 호수의 상징성을 잘 담아내길 바랍니다.